사이다 무비튼. 그와는 소개팅에서 만났다. 서로 말도 잘 통하고 해서 금방 사귀게 됐고 몇 년 뒤에는 결혼까지 약속했다. 남친과 사귀기 훨씬 전부터 다니고 있던 직장이 있었는데 남친이 결혼하면 지금 하는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게 가치 있는 시간도 느니까. 남친 말을 고지곳대로 믿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는 결혼 준비에 집중했다. 결혼식을 몇 주 앞둔 어느 날 남친에게 평소처럼 전화를 걸었는데 지금 거신 전화는 연락이 통 닿지 않았다. 어라? 이상하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후 다시 몇 번을 걸어도 남친은 받질 않았다.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남친 부모님에게도 연락해봤지만 우리랑도 통 연락이 안 되네. 혹시 짐작가는 일 없니? 부모님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눈치였다. 혹시 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 건가? 이런저런 불안감이 엄습하면서 또 며칠이 지나고 결혼식 일주일 전 드디어 남친한테 연락이 왔다. 처음 전화가 왔을 땐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남친 얘기를 듣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결혼식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청천벽력 같은 통보에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오빠. 지금 어딨어? 만나서 얘기하자. 전 여친 집. 뭐? 남친 입에서 나온 뜬금없는 전 여친 소리에 나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아무래도 연락이 안 됐던 며칠 동안 전 여친 집에 있었던 것 같다. 남친은 역시 첫사랑은 안 잊혀지더라.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렇게 됐다. 미안한 기색도 없이 남일처럼 무덤덤하게 말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큰 충격을 먹은 나한테 남친은 더 놀라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나랑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새 여친을 만들면 전 여친이 질투할 거라 생각했다고 한다. 나랑 결혼한다고 전 여친한테 말하니까 남친이 의도했던 대로 전 여친은 결혼하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고 말했다더라. 그렇게 남친은 원래 목적이었던 전 여친과 재결합했고 볼일 다 본 나하고는 그대로 헤어질 생각이었던 거였다. 애초부터 난 남친한테 철저히 이용당한 거였다. 재결합에 성공한 남친한테 나는 쓸모없는 존재.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결혼식까지는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였다. 나는 먼저 친척들, 친구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사과하러 다녔다. 내 결혼식을 앞두고 친구들 나름대로 이것저것 준비했던 모양이라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여기저기 사과하러 다니는 동안 나를 탓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얘기를 듣고 나보다도 열받은 사람들 몇 명이 직접 남친 부모님에게 찾아가 한마디 해줬다고 한다. 이렇게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던 나는 점점 멘탈을 회복했고 충격과 슬픔은 차츰 전 남친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친구가 알려준 대로 일단 변호사와 상담하기로 했고 위자료 청구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결혼식 관련 예식장이나 신혼여행 등도 취소하면서 들어간 위약금도 계산했다. 처음에 위약금 관련 설명을 들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위약금은 100%였다. 게다가 나의 경우 결혼을 약속하면서 남친 요구대로 직장까지 관뒀던 터라 3년간의 연봉도 같이 청구했다. 결혼식을 위해 맞춘 웨딩드레스를 포함해 다른 비용도 계산하니 전부 합쳐서 1억 원이 넘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자 드디어 복수의 막이 올랐다. 전 여친 집 주소도 흥신소를 통해 알고 있었기에 태평하게 전 여친 집에 살고 있는 전 남친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다. 물론 그거랑은 별개로 전 여친에게도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먼저 반응한 건 전 여친 쪽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여 얘기하는데 첫마디가 난 그런 거 몰랐어. 나랑은 상관없어. 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지만 남의 결혼식 박살내놓고 아무 책임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 나는 당신 남친이 당신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을 벌였다고 인정했어요. 라고 말하며 녹음한 걸 들려줬다. 맘대로 남의 결혼식을 망쳐놓고도 아무 일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었는지 증거를 들이대자 자기 상황이 불리한 걸 알고는 얼굴빛이 파랗게 변했다. 이런데도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면 재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쐐기를 박아줬다. 재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전 여친 얼굴이 쭈글쭈글해졌다. 재판 가면 무조건 지는 걸 지도 알았겠지. 전 남친이랑 헤어지면 위자료를 깎아주겠다고 하자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다. 참고로 전 여친이 이렇게 나올 걸 예상했던 터라
처음 금액보다 1.5배 부풀린 위자료를 제시하고 그걸 원래대로 되돌렸을 뿐이었다. 더 귀찮았던 건 전남친 쪽. 결혼도 안 했는데 돈이 들 리가 없잖아!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다. 아니, 계약할 때 뭐 들었어? 위약금 얘기했었잖아. 진짜 지능이 의심된다. 이제 전 여친한테도 손절당했고. 그냥 결혼식은 하자. 그럼 위약금은 안 물어도 되잖아. 끝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댄다. 진짜 구제불능이다. 게다가 나랑 결혼하는 건데 영광이지. 이렇게 개소리를 혼자 계속 해댔다. 결혼식 날짜는 지난 지 오래다. 애초에 아직도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내 몸도 마음도 얼마나 상했는지 짐작도 안 가나 보다. 전 여친에게도 버려져 친가에 돌아간 전 남친은 자기 부모님 손에 붙들려 우리 집까지 끌려오게 됐다. 그의 부모님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시며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부디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렴 라며 무릎까지 꿇으셨다. 부모님께서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데도 아직 혼자 정신 못 차린 전 남친은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변명만 하다가 아버지에게 제대로 한 대 얻어맞는다. 네가 뭔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남의 귀한 딸 인생을 망친 거라고. 남자답게 책임질 건 책임져라 라고 듣고는 멍하니 있었다. 전 남친은 나한테 당장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는 일단 부모님이 전 남친 대신 지급해 주시기로 하셨고 감사히 받았다. 친척, 친구 외에 결혼식에 오실 예정이었던 분들에게도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재차 사과드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전 남친 회사 사람들도 있었다. 그분들에게 사실대로 말씀드린 결과 전 남친 소행은 사내에 순식간에 퍼졌다고 한다. 특히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성이 쓰레기네, 사이코 아냐? 라는 식으로 화자되어 결국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낮에도 밤에도 알바 뛰면서 빚 갚는데 정신없다고 한다. 사는 곳 꽤 시골이니까 이직할 때 찾기도 어렵겠지. 뭐 잘해봐라. 한동안은 전 남친한테 너랑 다시 시작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어. 그때까지 내가 준 위자료는 잘 가지고 있어? 같은 기분 나쁜 카톡이 와서 전 남친 부모님에게 말했더니 바로 해결됐다. 겉보다 애초에 그거 네 돈 아니니까. 나는 그로부터 몇 년 후 결혼에 트라우마가 생겼지만서도 몇 년이나 지극정성으로 구애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로 했다. 저번 주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예전 일을 알고 있던 친구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솔직히 지금 남편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결혼식 직전에는 트라우마가 심해져 고생 많이 했다. 그럴 때 지금 남편이 매일 곁에 있어줘서 정말 근사한 결혼식을 할 수 있었고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질 수 있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